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 확인하고 통합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2026년 방송 주제인 지역을 잇고 미래를 열다에 맞춰서 연속기획 신년 대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연초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행정통합입니다.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 새 판을 짜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지금 지역 소멸을 막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실효성부터 남은 과제까지 조목조목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동기입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이인선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입니다. 하예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하예수입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파격적인 통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이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일부에서는 졸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에는 시간이 급박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은 이미 소멸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인선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대구 경북은 인구가 감소하고 또 산업이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소멸 위기에 아주 저희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통합은 꼭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더 파격적으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임미애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동기 위원장님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하예수 교수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셨는데요. 과거와는 진행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논의될 때는 밑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지방이 살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통합을 할 테니 국회는 법도 통과시켜주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우리한테 넘겨주고 예산도 좀 확대해달라는 게 이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통합 논의였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이 국가 운영 방식을 이 대폭 지방에 이양하겠다라는 것 의지를 보임으로 해서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이 급물살에 대구 경북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은 이제 홍수가 져서 급물살이 내려가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급물살은 상당히 위험하죠.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급물살입니다. 이번에 급물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2019년부터 2024년도에도 올렸습니다만 꾸준히 요구하고 건의한 그런 중앙정부의 하답 차원에서의 급물살이기 때문에 이 급물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절호의 급물살을 우리가 우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불붙듯 통합 논의가 쟁점이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임명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되는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의지를 확인하자마자 저희가 보면 지방선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의 단체장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저희는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조직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에 처음 논의가 되었을 때 반대 여론들이 높았고, 저 역시 그 당시에는 되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도의회에서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 쟁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미래 비전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쟁점이 크게 논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대구 경북이 가장 오래 준비해왔고 치열하게 준비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갑자기 선착순으로 어떤 경쟁을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졸속이 될 거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발진처럼 느껴지는 거는 선거가 사실 5,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섞여갖고 제대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난번에 1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년 기자간담회 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게 보면 광주 전남은 확실히 하겠고 충남 대전은 스타트했고 갑자기 대구 경북에 뛰어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무슨 수를 써야 된다, 이 발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쨌든 20년에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5년간 굉장히 치열하게 해왔던 준비가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우리 법이 지금 모토가 돼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섭섭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우리 하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원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요. 이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광역연합을 추진했습니다. 광역연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의 대다수 여론은 행정통합 쪽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약간 수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방을 돌아보고 지방의 민심을 확인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읽은 이후에는 행정통합이 맞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또 대전 충남은 이미 특별법이 상정돼 있었고 국회에 광주 전남이 전격적으로 시도 통합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졸속순이다 쟁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큰 쟁점이 없어요. 유일한 쟁점은 지금 몇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번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의 개인적인 정치 이해, 이거 외에는 큰 쟁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대구 경북은 명칭을 합의를 봤어요.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또 청사의 위치도 대구하고 안동을 그대로 쓰겠다고 합의를 했고, 또 법안 내용을 벌써 만들어서 정부에도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대구시는 의회까지 통과를 했고 경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으로 볼 때 큰 쟁점이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유일한 것은 이게 돈을 뭐 포괄 보조금을 5조씩 20조를 준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특히 내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 입장에서 보면은 2022년, 23년에 걸쳐서 세계적 도시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급변한 상황에서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세계적 도시를 다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두 가지의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가 인구가 500만에서 1000만이 될 때 그 도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더라. 두 번째는 대부분 연방제 도시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했습니다. 네. 이 뜻은 뭐냐면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이 분권화되어 있는
도시가 성장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어서 이번에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움직이면은 전혀 문제 없이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시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통합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일 우리 저희가 이제 잠깐 대구 국회의원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직무대행이 이철우 도지사님을 만나고 와서 그 결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로 특히나 특별법을 통과하려면은 발의 방식이나 시기나 로드맵을 우리가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와 또 이제 성공 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북부 지역 내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여기에서 어떤 정부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할 건가. 그리고 또 이제 시민 공감대가 대구는 어느 정도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도의회는 통과를 지금 못한 상황에 시민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내야 되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이 통합 현안에 대한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자리는 이제 시장 후보를 선언한 분도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도 있었고 신중론도 있었는데 어제 같은 우리 간담회 할 때는 다 이게 지금 시작됐을 때 특별법도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 뭐 이렇게 시도지사가 나와야 된다면 그분도 우리가 같이 지금 이번에 논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발이 빠지게 되면 다음에 다시 우리가 같이 가기 어려워지지 않겠냐 하는 약간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TK 정치권의 목소리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임매 의원님?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이 통합 논의를 할 때 대구, 경북이 약간 좀 뒤로 처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4년 중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큰 결단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고 그러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새로운 대구시장이 이렇게 뭐 행정을 시작하고 난 뒤에 통합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권한대행과 이철우 지사의 전격적인 회동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정치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는 권한대행의 결정이지만 그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를 추진하는 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쩌면 논의는 일찍 시작이 되었지만 중단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의 연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이미 지금 정도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전임 시장 때 합의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10월 21일 날 정부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또 시군 자치군의 권한은 그대로 보장해 준다. 교육감도 교육자치 권한을 보장해 준다. 지난번에 대구는 거의 뭐 소극적인 찬성이었지만은 경상북도는 적극적 반대도 아니면서 반대하는 그런 대부분의 100% 국힘의원들이었죠. 그런 소극적인 상태였는데 지금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게 뭐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추진할 때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은 국민의힘 수만 가지고는 되질 않기 때문에 광주 전남과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 이 부분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했고 그 전략이 깔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광주 전남이 도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 전남이 전격적으로 저걸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대구 경북은 참 잘된 일이다. 광주 전남이 앞장서게 된 것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바랬던 일이고 또 그렇게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합 열차 대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특별법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한데 우리 이 의원님. 예, 그 특별법에 지난번에 이제 시장님과 도지사가 합의했던 그런 1차 쟁점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제 직무대행이지만 합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시군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거. 그다음에 청사를 그때는 1청사, 2청사 이렇게 간 걸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복잡하게 하지 말고 대구청사, 경북청사 또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문제도 정리를 해서 북부권의 특정한 지역에다가 이 공공이전 기관에 대해서 우리 특별한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제 우리 최대의 면적 도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서 특별시에 맞는 그런 성공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게 담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 그 광역 통합 교부금을 신설해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결국은 아까 우리 오동기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지속적인 재정 확보 이제 방안에 대한 게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시장 권한 강화를 해 가지고 글로벌 이제 미래 특구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들을 특례를 부여해서 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게 안에 담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타 특별시보다 더 차별화된 대구 경북만의 그런 특례를 담아서 잘 진행을 하자는 게 이번에 이제 두 분이서 재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지난번 그러니까 4년도 추진할 때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가 법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광주 전남도 해당이 되고 대전 충남도 대구 경북에 하는 일반적인 통합법을 만들 거예요. 만들면서 권한을 많이 주게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초점이 맞춰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권입니다. 예. 지방정부가 권한을 얼마만큼 중앙정부도 가져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268개 조항인데 이미 268개 조항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이 합해서 만들어 놓은 아닌데 이것이 대전 충남으로 넘어가서 정부에도 전달이 됐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갖추고 부처 간 협의가 끝났어요 벌써. 예. 그래서 뭐 3분의 2 정도가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이런 과정에 놓여 있고 광주 전남도 이 법의 틀에서 지금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별법은 하나의 특별법 속에 어느 자치단체 다 해당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에 광주 전남 또 대전 충남과 연계해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물리적으로 발의 또 국회 통과 시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 교수님? 그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일정을 촘촘하게 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더 큰 문제가 지역별로 의견 차이가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 충남이 다른 걸 가지고 태클을 건다든지 재원 지원 수단이나 기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또 다른 의견 때문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 이제 문제인데요. 만약에 광주 전남은 어떻든 간에 아마 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지역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부터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5국 3특이라는 국정과제에 충실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특례 중에서도 뭐 국세 이항이라든지 아니면은 포괄적 재원으로 내려와서 우리 재량적 지출이 가능한 형태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전략 사람 육성과 관련해서 뭐 규제권이 좀 이양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법률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다 그 정책이 결정되는 형태를 조례로서 좀 넘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특별법 통과한 이후에 개정 작업을 통해서 바로 아마 1차 개정, 2차 개정으로 들어갈 걸로 볼 때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 의원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주 전남은 25일 날 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다시 간담회를 하고 준비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다 정리가 되면 곧바로 발의를 할 텐데요. 내용을 들여보니까 300여 개의 특례 조항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례라는 게 특별한 예외 조항이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특별하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한 300여 개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크게 뭐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지방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이미 기자회견 당시에 지금 현재 72대 28 정도의 세원의 지방세 배분이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뭐 6대 4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실제로 이 통합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은 크게 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현선 의원님,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특별법 발의하는 방안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은 지난번에 245개 특례를 가지고 2024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 충남이 성일정 의원이 발의해서 257개 특례를 담아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조금 전에 말했던 1월 말에 지금 안덕을 의원 발의를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구 경북은 특별법에 이제 내용은 245개 특례에서 더 늘어나고 말고보다는 이걸 더 단단하게 내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지원단이라고 해서 상급 되시는 분이 주관을 했다가 지금은 이번에 보면 광역행정기획단보다 더 한 단계를 높여서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행정통합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아마 특례 부분 조금 간단하게 될 부분 특별법을 할 때 지금은 대전 충남은 지금 만들어졌고 광주 전남이 지금 1월 25일, 28일 정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지금 26일 날 국회의원 회의를 하시고 28일 개원을 하면서 도의회에서 아마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같이 연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일부터 대구 경북 행정통합 TF팀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대구시하고 경북교육청까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에 대해서 그때 지난번에 넓게 논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육팀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기획조정실장은 2급에 상당되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국장들하고 연계를 하면서 지금 우리 특례에서 꼭 담아가야 될 거 이번에는 담지 않고도 나중에 다시 우리가 수정하면 될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쫓겨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양쪽에서 지금 계속 이제 만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조금 있으면 아마 양쪽 기조실장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행정통합 해결 과제로 좀 화제를 돌려보죠. 문제는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인데 이미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단 말이죠. 과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게 큰 해결 과제인데 우리 임 의원님 좀 어떻게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저도 당시에 도의원이었고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당시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저는 북부권 주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은 통합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합리적인 자기 방어 기제다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오는 것 아닐까? 실제로 대구시의 그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보다
경북도의 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행정에 있어서도 권한도 훨씬 큽니다.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권한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예산에서 배제되는 거 아닌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또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설치되지 못하는 각종 뭐랄까 혐오 시설들이 이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고, 네. 이것이 통합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합리적인 자기방어 기제로 작동하면서 이런 불만들이 나왔던 건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뒤집어 놓고 보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더 증폭된다거나 내지는 통합을 안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경북이라는 지역이 인구의 한계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는 이게 통합특별 지방정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설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뭔가 시혜를 베푸는 방식,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달라, 기관을 조금 더 배치해달라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당한 거고,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통합된 특별시에서 반영할 것인가, 미래 비전으로 반영해낼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해 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이인선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저희가 대구 경북이 늘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흡수 통합이라는 이런 약간의 공포적인 생각보다는 상생 발전 확신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군이 가진 권한을 구청에도 사실은 더 줘야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요. 1월 20일 우리 권한대행과 이제 도지사님께서 이제 그 재논의를 할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중단 없는 추진을 하자. 특히 그 경북 북부권의 행정 플러스 경제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북부 주민들이 어떤 통합적인 소유자가 아닌 그야말로 특별시의 주인이 돼서, 사실 가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이. 네. 그 주인이 돼서 그야말로 완성된 도시의 청사진을 우리가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 위원장님은 좀 어떤 예, 의견이신가요? 북부권의 당연한 얘기죠. 또 그리고 지난번 행정통합 논의 때 이 대구시가 가졌던 태도에 대한 경상북도 도민들의 불만, 흡수 통합이라는 전제 속에서 통합 논의가 진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도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번에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도 북부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북부 내유권을 위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어쩌면은 북부권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고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북부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시적으로 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TF팀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행정사무 절차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머리를 맞대서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수립을 해서 이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구 경북 특별계획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연간 5조씩 나오는 재원이 포괄보조금이에요. 이게 포괄보조금이면은 시의회가 정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북부권에 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장치도 이 기회에 같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TF팀과 함께 대구 경북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팀도 발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 좀 방안 좀 있으신가요? 복수 소재지 문제라든지 그 북부에 대한 그 발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 형태로 재원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경상북도 우리 북부 지역에서는 뭐 인구가 적고 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통합돼서 특별시 의회가 구성되면은 인구 비율로 봐도 그렇고
시의원들이 아마 경북도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컬 팔리틱스 측면에서도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을까. 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재정 수요가 많은 경상북도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통합된 이후에는 통합 특별시와 시군구 간에 근안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조정 작업도 거치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역 정치권 또 시도 교육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경우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공론화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뭐 또 지역의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당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바빠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역 여론으로 이렇게 환기시켜내기 위한,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특별법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고 싶어서 이게 행안위에서 다뤄질 텐데 예. 행안위에 좀 들어가려고 뭐 이 법안 통과되기 전까지 사보임을 해서라도 일정한 기간 좀 들어가서 논의를 해보려고 동료 의원들한테 좀 저랑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이해를 가지고 이미 벌써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바꾼 거죠. 요 의제가 지역의 현안이 아닌 의원들하고 바꿔가지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원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시급한 건 법적 근거 마련인데 다음 주에 경북도 의회 동의 절차를 시작으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합특별법 제정을 마쳐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우동기 위원장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원래 안도 국회 통과를 2월로 잡았죠. 네. 원래 대구 경북이 작년에 시작할 때 2월로 잡았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차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이제 일정을 잡을 때 그 전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많이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월이나 4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이게 장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몇 번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도 몇 번에 걸쳐서 안 되다가 됐고요. 이런 경험을 갖다 보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나 지방에서는 일정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고 추진을 합니다만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의지가 있을 때는 2월에 특별법이 통과돼도 물리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뭐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딱 시간이 정해진 게임입니다. 이 정해진 게임에 우리가 특별법을 제출해서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뭐 그 통합 그 열차에서 우리가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통합 열차가 이번에 한 번 오고 저는 안 올지도 모르고요. 온다 하더라도 그는 KTX가 아니고 완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주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우동기 위원장이나 임미 의원이나 저나 다 이게 지금 급하게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냥 그게 뭐 왜 필요한데 조금 지나면 또 정치권에 대한 욕을 하고 행정에 대한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민선 7기, 8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에도 대구는 68%, 경북은 62% 그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왔고요. 특별법에 대한 수기가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월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8일 이제 경상북도에서 발의가 돌아오면 그때는 바로 기조실장하고 양 시도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특히나 앞에 작업을 했던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 하예수 교수님 같은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계속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미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가능할까요? 통합단체장 예, 뽑는 예, 거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아까 뭐
저희 우동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 논의가 되었고 24년도에는 이미 합의안을 10월 달인가요? 네, 10월. 예, 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안 했던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런데 저는 통합단체장 뽑는 건 가능한데 사실은 여기에 복병이 하나 숨어 있는 게 광역의원들 문제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지금 현재 33명, 경북도 의회는 60명, 인구 차이로 보면 15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구시 의원 한 명이 책임지는 시민의 숫자가 7만 명이 넘고요. 예. 경북도 의원 한 명이 책임지는 도민의 숫자가 4만여 명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제가 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 그러면 1인당 그 인구 등가성 문제 제기가 벌써부터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기초는 기존 방식대로 치르고 광역도 기존 방식대로 치르고 단체장만 통합으로 치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발빠르게 정개특위에서 광역시 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정비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속도론 내고 있지만 시장 또 경북지사 출마 예정자들은 또 속도론 또 신중론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칫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명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저는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게 아까 처음에 우리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물살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상을 모르고서 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저희가 귀담아 들여야 할 것들은 결국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특별한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저는 지금 이제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걸은 제안이 크게 4가지인데요. 그중에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게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입니다. 네.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서 35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2차, 3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통합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거든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우유부단하게 이 문제를 대응을 했을 때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X가 아니라 완행도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것도 이 주민들한테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목소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우려의 목소리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담아내어야 할 것이지 그 목소리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이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이인선 의원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으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은 조금 내려놓고 이 대구 경북의 순수한 발전을 위해서 봐주시면 좋은데 그런 이제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그런 후보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방선거에 나가야 될 시장, 도지사 후보 또 뭐 시군, 도 의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어떠한 상황이 되든 이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갈급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서 차근차근 하자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이 양쪽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방선거하고 이런 온도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경북은 가야 될 길이다. 반드시 이번 이런 통합 논의에 급물살이지만 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논의에 하나 단초가 지금 생겼는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260개 기관을 시도별로 다 분산해서 배치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못했다는 것이
모든 시도에 다 분산시켰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체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들고 나온 이유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5국 3특 대도시 중심권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그 전략적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정치권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통합 특별시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 임미애 의원님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정부가 통합을 할 경우에 내걸은 인센티브가 뭐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가 됐지만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 두 번째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부단체장을 4명을 두고 차관급으로 두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이관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의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지원금, 토지 임대료,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각종 지구 지정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건 중앙정부 기관으로 장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사무실이 있는 곳은 지방에 있는 것, 농정, 산림, 국토, 세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재난까지네요. 이런 업무는 북부권의 핵심 사무입니다. 경북 북부권에.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도 그간 이게 중앙의 일종의 파출소처럼 내려와 있었던 형태인데 이 업무를 통합특별시가 부여받는다면 저는 그것이 갖는 권한과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파격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이걸로 시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선 의원님? 행정통합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부분, 조금 전에 말했던 공공기관 이전이 몇 개인데 이 통합에는 어떻게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없어서 이거에 대한 걸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이 요구에서 우리가 대구 경북이 그동안의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고 우리는 뭘 달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통합 시도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시범 모범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 경북이 더 발전하는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 교수님은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재정 지원 수준이 꽤 많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대구시 일반 회계가 2026년에 한 약 9조 원 되거든요. 9조 원 되고 경북은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만은 네. 이게 4년간 20조 받으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뀌려면은 이제 국세가 좀 지방세로 이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뭐 수월한 건 아닙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내려오는데 지금 24.6%가 지방세인데 이걸 7대3으로 만들려면은 지방 소비세를 지금 25.3%를 한 50%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요. 만약에 6대4로 하려면은 지방 소비세를 60%를 지방으로 넘겨야 되고 지방 법인세를 만들어서 그것도 한 60%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 70조 정도 넘어옵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지속 가능한 형태의 재정 지원이 돼야 주민들이 아마 로드맵이라도 제시돼야 주민들이 신뢰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저는 좀 기대를 거는 것이 제가 있을 때는 추진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가 했는데 이번에 청와대하고 총리실이 해요. 행안부도 네. 빠졌어요 지금. TF팀들이 청와대하고 건드려가지고 지난번에 5조씩 했다는 것은 기재부 동의 없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행정 서비스의 편익이 단숨에 나를 배불러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현재 가장 빠르게 통합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은 광주, 전남, 또 대전, 충남, 부산, 경남도 상황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그쪽 분위기 어떤지 우리 임미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광주, 전남의 경우는 벌써 시도의원들까지 해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그 광주시장하고 전남도지사하고 통합선언을 했고 1월 초에 했거든요. 통합선언을. 예. 그것에 발맞춰서 법안 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25일 날 그걸 전체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을 짓고 법안 발의를 곧바로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그 대통령의 의지를 그 이분들은 직접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네. 뭐 타운홀 미팅 때도 그랬고 이번에 기자간담회 때도 그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광주 전남의 통합에 대한 이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이인선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대전 충남도 사실은 이제 시도 그 지사들이 다 이제 국힘에 이제 대표들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대전 충남도 어저께 회의를 해보니까 충북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고 특별 5극 3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대전 충남만 가면은 우리 충북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제 또 흐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석적인 지방 분권은 안 된다는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있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해달라 그리고 연방대 수준에 이양을 해달라는 이제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부산 경남만 이제 가자고 또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아직 내용을 보면은 길이 조금 멉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들이 불씨가 사그러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잘 준비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성도 높은 대구 경북의 통합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통합의 당위성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선 저희들은 저 생각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권 출마 예상자들은 행정 통합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도위원회 기초위원들은 이 대부분 국힘인데 이 주민들을 상대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 시간이 있으면 주민투표를 해버리면 문제는 없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투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행정통합이라는 문제가 선거하고 맞물려 돌아가면은 이거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역 정치권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할 부분이 있다. 네, 우리 인선 의원님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통합계획 방향에 보면은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지역 단체장이 결단인데 지금 현재는 결단이 되지만 후보자들의 결단은 우리가 물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런 지역 단체장의 결단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 핵심 과제로는 지금 어쨌든 지역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라는 게 모든 걸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지지 여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민들의 지지 여론은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도의원 시의원 다 이런 컨센서스를 이뤘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지난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제 시도해서 이걸 잡아서 이런 토론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방송에서 해줘야 되실 부분은 시민들의 이제 지지 여론을 어쨌든 만들어 주셔야 되는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이런 방송에서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문제가 없이 우리가 같이 전국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받고 살기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임미 의원님 지금 가장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동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서두를까? 저는 사실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치나 발언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분권 얘기를 하고 자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이게 말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수도권 일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5국 3특이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역사는 아까 우동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라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마련되었던 5국 3특이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저는 이번에 통합특별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의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아까 우동규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를 저 역시 지역에서 잘 실천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전략 속에서 대구 경북의 통합은 지방 정부가 국가를 이끄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대구 경북이 다시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서기 위해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결단과 속도감 있게 가장 현실적인 길을 찾는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이 지역을 잇고 미래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신년 대토론 다음 주에는 TK 통합신공항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